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바로 흉가 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공포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이제 체험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몇 해 전 여름방학을 맞이한 대학 친구 4명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던 흉가 체험 이야기를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흉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흉가는 낡은 나무와 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는데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사람의 손길이 당분간 닿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서 슬픈 사건이 있었다며 밤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친구들은 오히려 그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흥미를 느꼈습니다. 밤이 되어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4명의 친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준비해 흉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집 내부는 오래 방치돼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었습니다. 1층을 둘러보던 친구들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문이 절반쯤 열린 방이 있었고 호기심 많은 그들은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위에는 누군가 적다가 만 듯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셨다. 난 그냥 이 집에 갇힌 기분이다. 일기장의 내용은 슬픔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불안함이 낡은 종이를 통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 집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에서 갑자기 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라 일시에 뒤돌아보았지만 피아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서둘러 일기장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갑자기 쾅 하고 닫혀버렸고 그들은 갇히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방 한석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응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푸른 빛을 이따금 뿜어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붙잡고 두려움을 견뎌내며 피아노 뒤에 숨은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친구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고 다른 세 친구들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그곳엔 작은 무덤 하나가 있었고 날이 밝아오면서 무덤에 새겨진 이름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 이름은 일기장에 등장했던 소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집에 왔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처럼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무덤을 본 친구들은 더 이상 그 흉가에 머물 수 없었고 돌아보지도 않은 채로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로도 그들은 종종 꿈속에서 그날의 피아노 소리와 창백한 형체에 시달렸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던 그들에게 현실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의 일기는 그곳에 계속 놓여 있을까요? 아마도 후에 찾아온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흉가는 그 소녀의 슬픔을 간직한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경고하듯 달빛 속에서 어둡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졸업을 앞둔 제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여름방학을 기념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풍광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오래된 전설도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 깊숙한 숲에 살고 있다는 검은 그림자에 관한 것이었다. 제이와 친구들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주변을 둘러보기 위해 숲으로 향했다. 숲은 예상보다 훨씬 울창하고 어두웠으며 날이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처음에 농담하며 겁을 주려 했지만 숲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지자 차츰 말을 줄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제이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낮에 간 숲 방향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제이야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한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에 나무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킨 후 억지로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이 기이한 꿈을 꿨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꿈에서 그는 숲에서 길을 잃고 검은 그림자라는 것이 뒤따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제이가 깨어났을 때의 소리와 꿈이 절묘하게 겹치는 바람에 묘한 불안감이 일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베란다에서 불을 피우고 웃음소리로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지만 제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잊고 자리에 누웠지만 제이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검은 그림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창문 바깥에서 기이한 형상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보였지만 분명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제이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창문을 불이 나게 닫았다. 그 순간 그림자는 제이에게 손을 내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그림자를 보면 나가선 안 되네. 그건 우리의 조상 숲을 벗어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영혼이라네. 한 노인이 말했다. 제이와 친구들은 최대한 빨리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마을을 떠나며 차창 너머로 마지막으로 숲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검은 그림자, 간 나무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절대로 돌아보고 싶지 않았다. 도시에 돌아온 후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씩 꿈속에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응시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그것이 진정한 전설이었는지 아니면 과도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이는 가끔씩 창문을 닫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 여름의 기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며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곳에 대해 그리고 검은 그림자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기로 친구들끼리 암묵적인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은밀하고 공포스러운 비밀로 남았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나는 바쁜 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당일치기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침 기차표가 저렴하게 나왔길래 가까운 시골 마을을 목적지로 정하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열차가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들판과 낮게 드리운 구름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날씨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한참 후 도착한 작은 시골역에 내리자 여행의 시작은 희미한 비 내리는 풍경과 함께였다. 이 마을은 인구가 적어서인지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자 관광보다도 우선 피할 만한 곳을 찾기로 했고 마을 중심가에 있는 한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심신을 달래고 있을 때 찻집 주인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주인은 이 마을이 오래된 전설과 미스터리로 유명하다고 했다. 특히 마을 외곽에 있는 신비로운 숲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숲은 사람의 혼을 사로잡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실제로 지나는 사람 중 몇몇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돌아와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들을 끌어들인다고 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숲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찻집 주인은 나를 말렸지만 이미 호기심에 사로잡힌 나는 그의 충고를 가볍게 넘겼다. 다만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숲으로 가는 길은 여느 평범한 시골길 같았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길고 삭막한 나무들이 줄지어 나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나는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다. 주변은 갑자기 으스스하게 조용해졌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저기서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들려오는 건 사람의 속삭임 같았다. 불안한 마음에 길을 되짚어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나는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작은 흔들림에도 정신이 번쩍 들었고 정신을 집중해 탈출구를 찾고자 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뭔가가 날 붙잡으려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고 종종 발밑에 엉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그렇게 무작정 헤매던 중
갑자기 울창한 나무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 빛을 향해 다가가니 무너진 오래된 신사가 나왔다. 신사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주변은 기묘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나는 신주가 모셔져 있던 중앙으로 다가가 봤다. 그때 갑자기 뒤쪽 숲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움에 뒤돌아 봤을 때 나는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가만히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묘한 공포감에 휩싸였지만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들리는 듯한 속삭임이 점점 커지고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에 급히 뒷걸음질 쳤다. 숲을 빠져나올 때까지 온갖 귀신 들린 듯한 소리가 뒤를 감싸지만 간신히 길을 찾아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와 먼지를 털고 숨을 고르자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찻집 주인에게 돌아와 이야기를 전하니 주인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이는 당신이 경험한 것이 환영 속 환상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숲이 당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하지요. 다음날 서울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의 경험을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기로 했다. 아직 그 숲에는 들어가지 못한 미스터리와 공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때때로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스스로 묻곤 했다. 그 여자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를 보냈던 것일까?